오늘 정말 재밌을 만한 날입니다. 일단 나오신 분들 최정민님, 키랑님, 유명종님, 마차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저는 팟캐스트의 손석희, 이자 최태민. 온갖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푸른 나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스리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자네 당뇨라며? 당뇨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호호, 잘 아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란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하여 만든 당 스마트 100을 먹어봐. 혈당을 100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 100. 자네 부인 겨울이면 감기가 심하다면서? 감기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배? 도라지? 맞아. 그 도라지와 배즙을 주 원료로 대파, 생강, 무 등을 배합하여 만든 도라지 배즙 감뚝을 드시게 해봐. 당 스마트백, 도라지 배즙 감뚝 출시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지금부터 당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숫자를 듣게 됩니다. 특히 술을 먹은 후 반사적으로 이 숫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1800-6606 대리운전은 1800의 쌍육공육. 아주 그냥 번호가 입에 착착 붙는다. 1800-6606 잊어버릴 수가 없네, 번호를. 첫 번째 키워드 비아그라. 페이스북에서 퍼왔습니다. 신홍식 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우라는 나라는 안 세우고 18. 그 얘기도 아시잖아요. 서면 보고. 대면 보고. 서면 보고. 아, 서면 보고요? 서면 보고 하라고. 아, 서면 보고 하라고? 아이씨. 아, 진짜 더러워. 아, 나이 먹고 50 넘은 나도 더러운데, 이거. 아, 60 넘었구나, 그 인간은. 트윗의 키워드가 비아그라가 계속 1위에요, 지금. 비아그라 만드는 회사 대박 났겠습니다. 우리 마차님도 비아그라를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했다는 변명 중에 하나가 고산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갈 때 고지대로 올라가니까 무슨 박근혜가 킬리만자로 갔다 오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표창원님의 트윗입니다. 히말라야 2번 다녀온 이창윤님 의견. 청이 밝힌 아프리카 국가들 3군데 모두 고소 없는 나라임. 비아그라 고산 올 때 먹으면 부작용 때문에 뻗거나 발기되는 부작용이 있음. 비아그라는 돈 없는 산쟁이들 야매 처방입니다. 수행원들 발기돼서 의존할 일 있나요? 근데 고산병 관련한 약품도 따로 챙겨갔대요. 네. 근데 청와대 쉴드는 고산병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 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놈이 하나가 지금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검색력이 뛰어나거나. 비아그라에도 고산이 관련돼 있다. 박치웅 님이 트윗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약사인 아내 말이 고산증 약으로는 보통 아세타졸라마이드를 쓰고 그 약이 가격도 훨씬 저렴한데 미쳤다고 비싼 비아그라를 쓰냐네요. 와, 2553개가 리트윗됐네요. 갱수기님의 트윗입니다. 이분 여성분이신가 봐요. 울 남편 왈.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제 맞댄다. 남자 배 위로 올라가니 고산지대래. RT가 몇 개예요? 없습니다. 4분밖에 안 된 그럴 줄 알았어. 따끈한 트위터였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 비아그라를 고산병 치료제로도 쓴다고? 로도라고 하는 건 원래 고산병 치료제가 없을 때 대용품이라는데 우리나라 최고 의료기관이 고산병 전문 치료제를 구입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건가?
소독용 알코올 대용으로 보드카를 구매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하셨습니다. 진저러 에일님이 올려주셨네요. 영어라 이거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방송에서 청와대가 비아그라 몇 정 샀는지도 알려줌. 패널들이 너무 재밌는 거 아니냐고 함. 재밌냐 이엠병.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일본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주셨네요. 찍어서. 레알 일본 방송인데요. 그 실제로 군 생활을 청와대에서 했던 친구가 있어서 제가 오늘 낮에 물어봤어요. 혹시 뭐 비아그라라든지 아니면 그 태반 주사제라든지 그런 거를 경호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적 있냐.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하는 것처럼 지금 청와대가 늘어놓는 변명 자체가 국민들한테 전혀 공감대 그리고 설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패러디가 되고 있는 게 비아그라 그 파란색과 그 약의 모양을 그대로 해갖고 만든 짤들이 뭐냐면 청와대를 비우그라 하야 하그라 이런 식으로 지금 패러디가 되고 있습니다. 트윗계 거물이시죠? 김빙삼 옹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청와대가 사정기관을 빳빳하게 세우기 위해서 비아그라가 필요했다 카네. 올려주셨네요. 934개 리트윗됐습니다. 좋아요 440개. 이게 사정기관이라고 읽어야 돼요? 사정기관이라고 읽어야 돼요? 사정기관이네요. 아, 그런가요? 대치동 나팔님. 리도카인 마취제 180개. 청와대에서 국민 혈세로 비아그라 364개를 구매한 것도 쇼크인데 더 충격적인 쇼크는 리도카인 등 4종을 무려 180개를 구입했다는 게 더 충격입니다. 리도카인 마취제를 대체 누가 왜 사용했는지 꼭 밝혀야 합니다 하셨고요. 리도카인이 마취제래요, 마취제. 예, 국소용 마취제예요. 액상으로 돼 있고요. 이해가 돼요? 아까 유명종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주사를 맞기 싫어하는 박근혜를 위해서 그 주사제를 놓을 때 쓴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고 다른 용도로 또 많이 쓰이는 게 또 리도카인입니다. 대놓고 얘기하세요. 사정지연. 네. 바르는 비아그라가 리도카인이다 이렇게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프로포폴하고 성분이 아예 똑같은 이름만 좀 다른 게 바로 이름 되게 길어요. 에토미데이 트리프로주. 미쳤다 진짜. 이것도 다량 구입했다고 또 나왔죠. 얘기하기가 더티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들이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서 도대체 그리고 앞서 예전에 최민희 의원이 밝혔던 것처럼 침대가 3개가 들어가고 대형 김치 냉장고가 왜 들어갔는지 그거에 대한 용도가 어느 정도 좀 밝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김치 냉장고 안에 라인액이라든지 이런 주사제들을 보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비아그라나 이런 것들이 다 직원 복지용이라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직원 복지? 정말 대단하신 사주분이십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청와대가 평안하다 이런 건가요? 따끈따끈한 트윗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비아그라가 약효가 뛰어나긴 하네. 말만 들어도 온 국민을 흥분시키니.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아, 리트윗 하나도 없네요, 아직은. 돌뿌리님 이런 것도 올려주셨어요. 나라 바로 세우려고 비아그라 사들였냐? 나라는 국민이 세운다. 그렇죠. 비아그라 검색어가 트위터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스팸, 특히 야동, 뭐 성매매 이런 쪽 관련한 키워드이기도 해서요. 비아그라 해갖고 여자분의 그 매끈한 허벅지와 그리고 계정 소개란이 주인 구합니다. 아, 나 진짜 정말 우리가 평상시 때는 거의 안 보던 트윗들로 계속 보게 되는 이거 보셨죠? 그거 그 최강희 감독의 짤과 그 멘트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아이 씨발 미친 새끼야 비아그라가 있잖아. 요거를 성우들이 영화한테 더빙하는 것처럼 최강희 감독 이게 입모양에 맞춰놓으니까 진짜 웃기네요. 최강희가 또 최경원 라인이라면서요. 그런 기사도 났었죠. 네. 여자 프로농구 쪽에 알베린 님이 올린 트윗인데요. 비아그라 청와대 납품을 보니 본격 사정당국이 이해가 되는군. 몸티 장군님이 이런 것도 올리셨어요. 뉴스에서 언급되는 사정 라인이 예전 같지 않게 들리는 나. 음란마귀가 아닌 청와대 비아그라 탓할래요. 비아그라가 60정이고요. 비아그라 좀 비싸죠. 네, 그럴 것 같아. 예. 카피가 88정이잖아요. 똑같은 그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은 카피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산 88정인데 예. 여기 304예요. 경그럽게 또 이상하게. 88정이 304정을 샀고요. 비아그라를 60정을 샀어요. 여기 이제 세월호 희생자 숫자가 304라고. 예.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하게 나빠. 304만 접하면은. 그 관련해서 자료도 많이 돌았었고 그거 보고 조금 의아해하는 그 개수 숫자가 공교롭게도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겹쳐버리니까 그런 트라우마적인 상황 때문인지 사람들이 더욱더 붕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비아그라를 여자가 먹을 수도 있나요? 예, 먹어도 되죠. 88정은 여자가 먹을 수 없다고. 그래요? 예, 여성은 복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청와대 경호원들이 복용을 했다고 믿기도 어렵고 대체 누가 사용을 했을까? 근데 뭐 일단 설명서에는 먹지 말라고 돼 있지만 먹었을 때 부작용이 또 있기도 하겠지만 먹었을 때 또 순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성근님의 트윗입니다. 비아그라는 여성에게도 효과 있다. ABC 뉴스 보도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번역을 하셔서 폐경 여성들 성생활의 활력소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애기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대요. 아니 그 여자한테도 남자같이 같은 그 성욕구라든지 결과가 있다는 것을 ABC에서 보도를 한 거인데요. 가지가지 하시는 피의자 박근혜님 내려오세요. 이런 주사제라든지 이런 약품 때문에 그런지 그런 얘기가 떠돌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김상만 교수가 모 유전자 회사에 와서 대통령 검사이니까 신경 써서 해라 하면서 무슨 검사를 뚝 던져주고 갔대요. 그래서 당시 직원이 이게 무슨 대통령 검사냐 이러면서 의아하면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 의뢰했던 검사가 약물 유전체 검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에 대해서 약물 대사와 관련된 유전형을 검사해서 그 약물 성분의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선별 검사인데 그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 시국이 다가오니까 이분이 그때 검체에 써있던 이름이 갑자기 확 기억이 났다라는 거죠. 그 촌스러운 이름 3글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청와대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조금 유추가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뜬 소문이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돌았을 때. 그리고 뭐 그쪽 마케팅 팀에서는 대통령도 한 검사니까 널리 한번 홍보해봐라라는 식의 그런 교육도 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소피아님의 트윗입니다. 트럼프 사무실에 비아그라 있었다고 조롱받는 거 봤는데 청와대는 비아그라를 세금으로 샀네. 역시 한 수 위이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김남은 해설위원님이 이런 것도 올려주셨네요. 소라넷 아이디 뒤져봐라. 그레이트 1819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폐쇄한 거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네요. 외신이 그랬대요. 비아그라가 어디다가 쓰는 거냐. 하여튼 일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대요. 한중일 회담에 아베 총리 선물용으로 주려고 산 게 아닐까. 꼼꼼하신 친구분들 비아그라 실시간 검색을 하면요. 지금 이 사람 대목 만났어요. 비아그라 시알리스 홍보가 엄청 올라옵니다. 이거 짜증날 정도예요. 이거 지금. 헐벗은 여인애들이 너무 많아요. 날씨 춥다 이것들아. 근데 명경님. 예. 비아그라 드셔보셨어요? 한번 먹어봤어요. 어때요? 그 찌라시님이 혀에 녹여 먹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먹어봤는데. 비아그라가 아니잖아, 근데. 똑같은 성분이래요. 그래요? 예, 똑같은 성분이라고 한데 카피약인데 그걸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안 듣던가요? 전혀. 저분은 약을 드시고도 회복이 불가능하구나. 아니 그걸 회복이 안 돼 진짜. 비아그라 무용론. 필요 없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저 평생을 산에서 돛 닦은 스님보다도 더 청정한 몸과 마음을 갖고 있나 봐. 도와줄래도 도와줬네. 이 아저씨 이쪽 진짜. 분들이 그런 식의 그 성생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도를 표하고요. 아니 그것도 저기 자꾸 생각나면 어떡합니까? 혼자 사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지. 돛 닦고 살아야지. 그럼 면벽좌선 중입니다. 근데 청와대를 지금 보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보면 이걸 유추할 수 있지 않나요? 박근혜 씨는 정말 예뻐지고 싶어 했는데 여성의 본능으로서뿐만 아니라 정말 잘 보이고 싶은 남자가 있었다. 비아그라 먹는 사람. 네, 그렇지. 그 사람이 실세죠. 또 실세가 또 나오나. 40년도 전에 몸과 마음을 지배했던 바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으로 지금 환생해 있는 거죠. 약간 눈매가 날카롭고요. 머리숱이 많이 빠져 있고 지금 70 넘은 분인데 그분이 실세 아닐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분이 비아그라 드셨을 것 같아. 실세라는 말을 풀어본다면 실제로 세우는 사람. 그렇죠. 아니 그분은 아니라니까. 그분은 아니시고 또 다른 머리 벗겨주신 분 계시는데요. 반전을 주셨던 바로 그분. 그분은 이제 한 20세 연하이신 분인데 보통 남자들 그 나이 먹으면요 시도 때도 없이 세우기는 힘들어요. 네? 안 된다니까 그거. 정말요? 그러니까 진짜요? 어떤 때가 있어. 언제부터?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게 기립이 되는데 나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럼. 당신은 아직 나이 안 먹었잖아. 네. 정반대로 70대 넘은 분들이 출연했던 영화 죽어도 좋아를 보면은 70대 부부들도 평생을 즐기잖아요. 네. 아직 박근혜 씨는 젊으신 편이고. 그러니까 비아그라의 용도가
아무리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도 아무하고 할 수는 없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필요한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젊고 예쁜 여자도 아니고 자기보다 한 20살 연상이라고 하면 에? 네. 에? 네. 그래서 비아그라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 전체적으로 약품 들어간 것들을 보면 박근혜 씨는 예뻐지려고 했고요. 그리고 비아그라는 미스터리이긴 해요. 근데 비아그라 말고 아까 88 정도 그렇고 또 다른 약들 있잖아요. 칙칙이가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칙칙이는 그 리도카인을 그 분무 형태로 만든 거고요. 또 연고 형태도 있어요. 저한테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39금 병원 생활을 했을 때 피부 미용 이렇게 할 때 점 뺄 때 이렇게 발라줘요 그 크림을. 레이저 시술할 때. 네, 눈썹 문신하고 할 때 바르는 거예요? 안 아프니까 마취제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봤는데 이게 마취 연고제 그리고 딱 봤더니 성상에 남자 그 성기가 그려져 있고 조루의 예방에 도움이 됨 써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친구 한 놈이 그걸로 되게 고민하던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심결에 아무 생각 없이 야 이거 한번 발라봐라 여기 써 있더라 좋다고 발랐대요.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좋은 밤을 보내러 이제 갔는데 발랐는데 한참 이렇게 뭔가가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어봐 거기에 뭐 한 거야. 그 참고로 번역해드리면 순수한 분들을 위해서 그 혀하고 입술이 마취가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오해를 좀 풀고 또 그랬다는. 근데 다시 뭐 많이 돈독해졌대요. 왜냐면 그렇게 노력하는데. 가상에서. 조루인 남자가 네. 자기 애인을 위해서 그게 먹는 거랑은 좀 바르는 거랑 좀 다르게 어떤 사람은 하기 싫은데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박근혜 씨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어떤 내가 만족시켜주는 그 여자는 같은 걸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30분 1시간짜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몇 시간씩 실제로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죠. 몇 시간씩. 네, 집중력이 높아진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남자는 하는 거 싫어. 중독되고 싶지는 않아. 그럴 수 있잖아. 네. 공감 안 돼요? 되죠. 그럴 때 상대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때 이 남자는 그러니까 여성 상대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비아그라도 필요하고 칙칙이도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닌가. 긴 시간 동안 맨정신으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약품들이 사실은 다 처방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몇 점 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 처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처방전이 필요 없는 청와대가 어떤 그런 힘으로 나오면 그거 못 구하겠어. 일반인들도 그런 거 구하는 건 일도 아닐 수 있는데. 그럼요. 광고가 지금 뜨듯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내 돈까지 들어야 돼? 할까봐. 미리 사놓고 다 준비해놨다. 뭐만 어라.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진짜 웃기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사생활이네요. 예. 제우스 반경패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청와대 비아그라 구입은 여왕벌을 위해 숫벌들이 지속적인 발기를 유지하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비아그라 같은 것이 까발려지는 것은 부끄럽지 않을까요? 실드다워야지. 더 비싼 약을 왜 사갖고 고산병용이라고 말을 해. 그냥 그런 이구님이 이런 트윗 올려주셨네요. 비아그라 효과 역시 짱인 약인가 보다. 이 얘기 터지니 김무성이 대선 불출마한다고 선언하고 법무장관이 사임하고 이정현이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정현이 기자회견해가지고 그랬죠. 자기는 박근혜를 엄호해 준 적 없다고. 또 소리를 버럭 질렀답니다. 기자들한테.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온갖 거짓말 실드. 박근혜가 하는 말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됐죠. 뭐 검찰 수사를 받겠다라든지 최순실과 정권 초기에만 잠깐 의논을 했다라든지 대국민 사과에서도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믿고 있는 국민은 없고요. 전 더 까발려지기 전에 그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인격적으로. 정말 정도원의 말은 명언 같습니다. 야동까지 나와야 내려오겠냐. 이 말은 야동이 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만큼 까발려졌는데 결정적 까발려져야 내려오겠냐 이런 식의 비유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도원은 2007년에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2007년 내내 밥을 못 먹었다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살이 홀쭉해지신 분. 지금 이번 달 들어서 계속 대형 뉴스가 터지는 가운데 단어들을, 이슈가 되는 단어들을 제가 좀 섞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보면 불특정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주사제, 처방, 대리 처방, 공황장애, 미용시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프로포폴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더니 아예 청와대 구입 목록, 약 구입 목록이 나오면서 비아그라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 이 불안감,
비아그라 다음에 더 충격을 줄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한테? 근데 최순실 게이트는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다 바꿔놨죠. 정치 이야기가 재미없어가 아니라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폭발하고 있고요. 우리 아까 밥 먹으러 갔던 식당에서도 그 아주머니들 제가 갈 때마다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한 2달 전에 해준 얘기가 다 사실이라고. 식당에서는 거의 예언자 수준이신데. 네,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우리는 3년 넘게 이 짓을 해왔잖아요. 남들이 전혀 믿지 않는 막 음모론이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충격 이런 게 아니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정도 느낌이고. 근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한꺼번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메가톤급이라. 네. 어느 정도 이런 게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정권이 내려오거나 또는 뭐 항복하거나 이런 모양새가 되면 어느 정도 사생활 같은 건 보호해주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검찰 목걸이 풀려, 언론의 목걸이 풀려, 다 풀려 있잖아요. 본능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완전히 까발려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 박근혜 게이트의 종점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약 게이트가 있을 것이다.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비아그라였습니다. 항산화 안티에이징 전문 쇼핑몰 안티오의 이벤트.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어떤 치약을 써야 할지 고민이신 모든 분들께 천연 건강치약 건강치아 보감을 더욱 놀라운 할인과 사은품 혜택으로 안심하고 양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환절기 피부 건강을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상처 연고로 유명한 마데카 성분이 들어있는 센텔라 프로텍티브 크림을 강력 추천합니다. 타먹는 숙취 해소제 편안타 무료 체험 이벤트와 탈모 예방에 탁월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트롱 포 헤어 샴푸 등 저렴한 가격과 구성으로 안티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안티오를 검색하세요. 이제는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 아이가 그린 그림으로 세상에 한 장뿐인 나만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커플티, 사랑하는 가족과의 추억을 담은 가족티, 자영업이나 단체분들에게는 맞춤형 단체 티셔츠를, 세상에 단 한 장도 맞춤 주문 제작이 가능한 프린팅 공작소, 프린팅 공작소를 검색해보세요. 광화문에서 화제가 됐던 그 디자인 말이지. 야, 박근혜 사진 들어간 이하 작가 작품. 우리도 맞춰해봐야지. 그림과 사진이 패션이 되는 곳 프린팅 공작소 프린팅 diy.co.kr 070-4211-2321.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What a wonderful 내 꿈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하나 가져보는 거였어요. 전 가져봤었습니다. 몇 평짜리? 분양평수 22평. 엄청 큰 건데? 부평 신중동역 근처에서 말아먹었어요. 결론은. 처음에 오피스텔이 생겼을 때 제일 선망이 됐던 게 일반 사무실과 뭐가 다르냐. 그것이 주거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피스텔이고. 오피스텔 광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NK 리움 힐이요. 김포예요. 김포. 한강 신도시. 요즘 많이 핫해지는 동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산 분당 정도 느낌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지금 오피스텔이 하나 광고가 들어왔는데 일단 이분들 자랑은 이겁니다. 타사 대비 분양가 10% 이상 저렴하대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으로 약 관리비가 70%좀 절감된답니다. 오, 많이 절감되는 거예요, 관리비. 굉장히 무섭거든요, 오피스텔은. 네. 근데 그 입지가 괜찮은 편이에요? 한강 신도시 구례 그 상업지구 중심가에서 뭐 걸어서 산책하듯이 걸으면 10분? 전라도 구례 아니에요. 예, 구례가 아니라 구례입니다. 구례동이고요. 한강 신도시 구례동인데 유일하게 한강 신도시 장기지구 빼고는 유일하게 중심 상권이 발달돼 있는 지역이에요. 이 구례지구 한강신도시가 각광받는 이유는 서울에서 올림픽대로가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 서울 강남까지 막히지 않는 시간대 기준으로 차량으로 자차로
출근하면 30분 정도면 가고요. 대중교통도 지금 여기 분양하는 곳에서 광역버스 타는 환승센터까지 천천히 걸어서 10분 정도면 갑니다. 와우. 그리고 18년 정도 되면 김포도시철도가 개통을 하면 구례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금방 갑니다. 지하철 타고. 그리고 여기가 제2외곽순환도로도 이렇게 물리는 곳인가 봐요. 네. 근처로 지나가게 될 계획이고요. 근처에 또 근린시설이 호수공원이 또 있네요. 주위에 녹지가 워낙 많은 곳이에요. 아, 공기는 진짜 좋겠다. 그렇죠. 예. 제 고향이 그 옆 동네 강원이겠습니까? 서울뿐이 아니고 인천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출퇴근 시간이 멀지 않은 곳이에요. 보니까 일산, 서울, 검단 주변 도시가 그렇게 멀지가 않네요. 보니까. 네, 그 한강 신도시 구례지구에서 사실은 서울 가는 것보다 일산 가는 게 더 빨라요. 한강만 넘으면 됩니다. 예, 일산대교만 싹 넘으면 되겠네요. 예, 진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일산 전 지역을 가고 서울은 뭐 30분 단위로 갈 수 있고 인천 검단 지역이라든지 골드밸리 쪽은 한 10분 남짓으로 다닐 수 있고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한강 신도시가. 한강을 놔두고 일산과 마주보고 있는 그 정도 입지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사실상에 우리가 뭐 일산 분당은 서울 생활권이잖아요. 서울에서 좀 산다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새롭게 개발된 곳이 김포 신도시죠. 그리고 이게 평수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선택의 폭이 되게 넓은 것 같고, 그리고 무상 제공으로 42인치 TV, 우와. 전자레인지, 빌트인 냉장고. 아, 완전 풀옵션이네요. 예, 드럼 세탁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뭐 이렇게 세관 같은 거 준비 안 해도 그냥 바로 들어가서 이불만 있으면 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1, 2인 가구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6평, 8평, 14평 이런 정도. 제일 큰 게 19평 정도네요. 거의 20평 가까운 정도. 딱 좋겠다. 야, 나 진짜 오피스텔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사무실을 하나 차려놓고 숙소까지 같이 있는 거야. 일어나서 출근을 바로 두 발짝만 하면 출근이 되는 상황. 난 그게 너무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출근을 잘 안 하게 되죠. 관저집무실이. 그치, 관저.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내가 꿈꾸던 관저집무실. 그렇죠. 프로포폴 맞고 직원들 오면 못 이긴 척 하면 일어났다가 이사 가자. 그런데 보통 이제 남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오피스텔 딱 해가지고. 맞아요. 로망이었다고. 예. 일반 사무실은 누가 살 수 있고 일반 사무실은 보통은 얻어놓으면 거기서 이제 야전 침대 정도까지 또는 소파 정도는 잘 수는 있는데 오피스텔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주거가 가능한 곳이라. 네. 근데 여기 보면요. 주거로 돼 있는 것만 아니고요. 거기 상가도 같이 분양해요. 예, 1, 2층은 상가고 예, 그 위층은 오피스텔로 분양 중이고요. 시설이야 이제 모델하우스를 가보시면 알죠. 모델하우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면은 경기도 김포시 교촌읍 신곡리 1065번지. 예, 모델하우스가 오픈해 있는데 오픈한 모델하우스로 가서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거는 입지가 참 좋다. 자, 분양가라든지 뭐 등등을 질문하실 분들은 031 8000번에 9700 8000번에 9700번 전화번호 죽여주네요. 031 8000번에 9700번. 근데 분양가만 저렴한 게 아니고 살다 보면은 저는 오피스텔에서 살아봤거든요. 관리비가 정말 무시를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살면은 분양 면적하고 그 실면적 있잖아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예를 들어서 뭐 50%가 나온다느니 뭐 30%가 나온다더니 그렇게 되는데 70% 정도 관리비를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아주 큰 메리트입니다. 그 관리비가 정말 높은 게 오피스텔의 나쁜 점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보강시킨 거니까. 그래서 관리비가 이렇게 낮게 돼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죠. 왜냐면은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관리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좀 수요가 많이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우리 방송에서 부동산 광고를 할 줄이야. 그러게요. 이거 처음 봤을 때 와우. 자, 031 8000번에 9700. 그만큼 팟캐스트가 그 사회적 영향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이런 광고는 절대 팟캐스트로 들어올 수가 없죠. 보통 지역에 있는 라디오 방송으로 대부분 광고가 나가죠. 네. 외우십시오, 여러분. 031 8층에 9,700만 원. 8천에 9,700원, 8층에 9,700만 원. 와, 대단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강제로 외워버리셨습니다. NK 리움 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최재경.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퇴 의사를 밝힌 거죠. 아직 사표 처리가 된 건 아니고. 금연웅 법무부 장관도 지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게이트의 하이라이트라고 봐요. 박근혜가 공식적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완전히 막힌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저거 좀 짜맞추기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게 뇌물죄 같은 걸 걸지 않았다 등등등 해가지고 검찰 자체가 수사를 대충대충 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문고리 3인방 중에 2명 정도는 구속도 안 하고 우병우도 구속 안 하고 있는 상태. 근데 한번 끈이 풀리고 여러분들 보도를 보셨겠지만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박근혜 체포하라는 검사의 글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검찰은 일단 살아야 됩니다. 정호성 핸드폰에서 발견된 녹취록 요거 10초만 까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근혜가 하야할 가능성이 최재경과 김현웅 때문에 훨씬 커진 겁니다. 그중에 특히 최재경 말이에요. 사실 김현웅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원래 그런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한 상태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키는 아니고 최재경이 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호기 있게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와버린 검찰 컨트롤하라고 그 자리에 올려놨는데 컨트롤 하려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너무 판이 커져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드갱님의 트윗입니다. JTBC라고 쓰시고 최재경이 검찰하고 조율해서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맞춰놨는데 유영하가 변호사로 선임되면서 틀어졌다고. 최재경 입장에서는 자신의 역량으로 박근혜 게이트를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변호사라기보다는 정치인인 유영하가 나대면서 빡친 듯 하네요. 라는 트윗도 올려주셨네요. 아무래도 최재경 입장에서는 자신이 민정수석에 선임됐을 때 뭘 해야 되는지 미션을 정확히 받았었던 것 같은데 그걸 수행하려고 보니 결국 주변에서 안 도와주고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본인이 계속 얽혀있으면 언젠가 자기한테도 크나큰 위기가 닥칠 거라는 본능적 직감에 의해서 아마 여러 가지 그 다음 수까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사퇴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취임 초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의욕적인 사람이었어요. 2차 대국민 담화 박근혜의 2차 대국민 담화에서는 최재경 수석의 문체와 즐겨 쓰는 표현 등등이 그 담화문에 담길 정도로 영향력도 행사했다고 하는데 사실 최재경 수석이 그 청와대에 들어가고 나서 취임 초기에 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보니 청와대 내부 상황이 이 지경일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까지 답답했다고 하고요. 최재경이 민정수석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에게서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이미 그때 증거인멸을 많이 시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재경 수석 입장에서는 사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우병우 같은 애들 빼고 최재경 같은 사람들은 지금 난파선에 마지막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지금 뜨거 그리고 다시 뛰어내렸는데 멋모르고 올라갔다가 멋모르고 올라갔다가 다시 뛰어내린 격인데 대한민국 검사들은요.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력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나라도 아니고요. 국민도 아니고요. 법도 아니에요. 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찰 조직입니다. 얘네들은 대한민국이 없어져도 검찰 조직만 있으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을 잘못 건드린 거죠. 박근혜가. 우병우 같을 줄 알았던 거지.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한 게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그리고 최재경하고 김현웅이 그만두겠다고 사의를 표명한 게 월요일이었고요. 그게 알려진 게 수요일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언론에 알려지자마자 검찰이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합니다. 물론 우병우 집도 이제는 우병우 구속으로 갈 겁니다. 예, 우병우 집도 압수수색했는데 뭐 맹탕된 것 같고요. 예.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건 뭘 찾아오겠다는 게 아니고요. 요식행위. 그렇죠. 구속 전 단계. 구속 전에 압수수색을 해놓고 우병우는 지금 구속 바로 직전까지 와 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국의 컨트롤러가 우병우였어요. 현직이었건 아니었건 상관없이 자신감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덮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머리 좋은 애들이 가끔씩 이런 실수를 해요. 해본 경력이나 경험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도 검찰들이 대충 무마해가지고 왜 꼬리자르기 수사로 보통 끝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의 폭발력을 우병우는 오판했다라고 봐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정호성이 핸드폰을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구속되어 있는 정호성이. 근데 정호성은 대충 덮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주요 자료들을 숨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대충 있다가 검찰이 까서 봤더니 이거는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어서 정호성이 간직하고 있던 통화가 결정적인 증거로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직접 이 게이트의 주범이라는 것을 정호성의 핸드폰에 들어있는 녹취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법을 잘하는 사람은 우병우였고요. 초기 박근혜 게이트의 대처 설계자가 우병우라고 보면은 우병우가 상황 판단을 좀 오판했다가 지금 우병우도 자신도 구속 바로 직전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압수수색하면 분명히 구속에 따라옵니다. 행동하는 양심님의 트윗입니다. 또 무슨 수작일까? 김기춘, 우병우를 수사하라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링크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김현웅 법무부 장관,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 그러니까는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근데 우병우도 수사해야 되고 김기춘도 넣어야 되고 다 넣어야 되는 거지. 그냥 이걸로 그냥 꼬리 자르기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재경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루 종일. 내가 최재경인데 처음에 왜 민정수석을 하겠다고 했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며칠 만에 그만두는 이유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들어가서 봤더니 되게 어마어마하더라. 이런 것도 있지만 상황을 오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병우나 최재경이나. 들어가서 봤더니 상황 자체가 너무 어마어마해. 근데 만약에 이거를 덮으려고 하면 어떤 힘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검찰이라도 하나가 장악돼 있는 상태. 또는 예를 들면 특검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이 완벽하게 친박으로 장악이 돼갖고 그쪽은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특검 막 방해할 수 있고 그런 정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쪽을 봐도 자기들을 보여줄 세력이 검찰에도 없고 국회에도 없는 상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권이 내려갔을 때 굉장히 골치 아파져요. 그 당시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증언해야 되고 불려다녀야 되고 심지어는 잘못 내가 이걸 건드렸다가 잘못 어떤 상황 지휘를 했다가 자기가 사법질에 당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뜨거 하고 뛰어내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최재경하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예요. 네. 이 언론의 이야기들은 그런 거잖아요. 최재경하고 유영하는 급이 다르다. 그게 미스테리라는 거죠. 박근혜 현직 대통령의 변호사를 여러 명도 아니고 검찰총장이나 법원장 출신도 아닌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왜 이런 거 있잖아. 무슨 검사장을 했던 사람과 일반 평검사나 또는 뭐 부장검사 정도로 끝낸 사람은 급이 다르는 거예요. 군대로 따지면은 한 장교로 끝낸 사람과 별로 끝낸 사람의 차이 같은 거. 그 자체가 급이 다른 건데 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정도 되면 일단 급도 좀 높아야 되고 변호사도 대규모로 꾸리는 게 일반적인데 최재경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실상 지휘해야 될 사람인데 박근혜 입장에서 숨길 게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비선 변호사를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고 대체 뭘 숨기는 게 그렇게 많길래가 돼버리는 거죠. 유영하 자체의 그 위치는 박근혜가 이명국가 대선할 당시에 박근혜의 모든 비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두원 같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캘 때 공격해 올 때 박근혜를 쉴드 치는 방어용으로 임명했던 변호사이기 때문에 박근혜의 치부를 너무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 박근혜는 유영하 이외에 다른 변호사한테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상황을 이제 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일베 변호사하고 그래도 최재경이 그런 사람이라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막 뭐 김기춘 들먹이고 최백렬 들먹이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검찰 조직이 저렇게 하는데 그 판을 흔들 수가 없다. 선배로서 이런 이야기가 핵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최재경 입장에서는 일베급 변호사랑 같이 뭔가 팀플레이 해야 되는 것도 자존심 상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박근혜 뒤졌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자리가 날아갔어요.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뭐 사표를 수리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럼 후임을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검사 출신 내지는 현직 검사들은 아무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안 들어갈 것 같고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그 수첩에 남아있는 몇 번의 그 오르락내리락하고 돌아갔던 분이 머리 벗겨지시고 머리카락이 좀 떨어지신. 왜 이렇게 머리 벗겨지신 분을 선호하세요, 아까부터? 아니, 그분이 전 비서실장 했던 분이 다시 민정수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솔직히 뭐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말이 돼? 아니, 이놈의 정부는 말이 안 되는 걸 하잖아요. 사실 지금 박근혜 게이트의 키들 중에 4사람은 구속수사가 맞아요. 김기춘, 네. 우병우, 안봉근, 이재만. 김기춘이 핵심인 것 같은데 너무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손을 대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인데 우병우까지 이제 털기 시작하면 다음은 김기춘이 될 확률이 높죠. 예. 그리고 이거 하나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안에 있고요. 서울종합청사 안에 별관 민정수석실 산하로 있는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대요. 일단 거기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정부종합청사요? 어쨌든 민정수석실 산하인 건 맞고요. 네네. 민정수석실 일부. 그럼 청와대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외곽에서부터 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민정수석실이 있는 본거지를 한번 털어야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결국은 우병우를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전까지 민정수석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증거가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만 국민들에게 우병우 구속수사에 대한 명분 쌓기가 아마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우병우는 어떤지 끝났군요. 그러면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병우 씨, 당신은 더 이상 민정수석도 아니고 일개 피의자일 뿐입니다. 제 검찰 선배도 아닙니다. 조국 교수님이 최재경 후임으로 김진태를 추천한다는 트윗을 했습니다. 김진태는 갈 것 같은데요? 인거.
그 자리에 가려면 현직 내려놔야 되고요. 국회의원이 4년 보장돼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한두 달 하려고 가요? 김진태가 그렇게 머리 나쁜 놈으로 보이세요? 근데 김진태가 그 정도의 기존의 충성심을 보여줬으면 그렇지. 그 정도는 해야죠. 그렇지. 그 정도. 그래야 남자지. 그러면 강추 김진태. 그렇지. 네. 들어가서 빨리 죽어라. 그러니까 어버이 연합 쪽에다가 이상한 내용을 퍼뜨려가지고 김진태를 민정수석으로 해가지고 시위를 한번 이렇게 하는 걸로. 아이고 이런. 자, 우리가 이렇게 웃고 열심히 까대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몇 가지 놓칠 수 있는 문제가 대한민국 정부를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하냐 하면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피의자로 돼 있죠. 이제 머지않아서 뭐 아마 체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넘버 2. 국무총리는 현재 2명이에요. 외국에 나가 있는 황교안이 현직 국무총리잖아요. 그다음에 김병준이 후보자인 상태예요. 또 있어요. 한 명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야당 추천 국무총리. 예, 예. 그다음에 또 뭐 있냐면 경제부총리도 2명이에요. 유일로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임종용 금융위원장을 후임으로 발탁을 해놓은 상태예요. 경제부총리도 2명. 다음에 문체부에서는 이 최순실 사건으로 완전히 문체부 전체가 그 업무가 완전 스톱돼 있다고 하네요.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하고 있고. 그렇지. 네. 조윤선도 빨리 내려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안전처 유명하죠. 구판하고 전생 체험했다는 이 양반 박승주 씨 발탁되자마자 사퇴했죠. 공석이에요. 한민국 국방장관 이번에 야당에서 해임 결의안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련해서 청와대는 전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이 나갔잖아요. 사퇴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후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정부 기능은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의 이 그 정책을 조정을 하고 그 다리를 연결해서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게 정책조정실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각 부서의 장들도 지금 2명이거나 없거나 막 이런 게 겹쳐져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있지만 정부는 없다라고 봐도 이거는 과언이 아닌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그래도 잘 돌아가지 않아요? 아, 대한민국은 돌아가죠. 정부 없어도 돼요. 누가 그 예전에 애청자 메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한민국에 하는 시스템이 이미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또라이 같은 게 들어와서 뭔가 역진하지 않는 이상 평균 수준만 해줘도 대통령들은 돌아간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워낙에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워낙에 썩게 만들어놔가지고 그 썩은 환부를 좀 도려내는 역할이 다음 정권에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되고요. 박근혜가 하얀 건 아닙니다만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정권이 바뀌면은 길게 늘어뜨리면 안 돼요. 혁명의 기운이 남아있을 때 취임한 지 100일 만에 불편한 것들은 싹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반발 세력들이 일어나지 못한 상태로 제도개혁이나 사법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좌고우면 하다가 결국 진짜로 골든타임 놓치고 나면 나중에는 진짜로 개혁 못합니다. 또 반발해. 예를 들면 사학법 개정해갖고 세력 간의 균형이 맞으니까 결국은 사학제는 개혁을 못했잖아요. 그런 측면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정권 교체가 돼서 취임을 하면은 100일 안에 웬만한 것들은 다 개혁으로 몰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카리스 원장님의 트윗입니다. 아직 수족이 있어서 발버둥 치는 것임. 김기춘, 우병우, 황교안, 최경환, 조윤선 등 하나씩 잡아내서 계속 고립시켜야 함. 검찰이 못하면 특검에서라도 반드시 잡아야 함. 그나마 하야든 탄핵이든 실행될 수 있음. 헌법재판관들 개인 비리도 탐문 들어가야 함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이분하고 동의하는 게요. 박근혜가 내려오기 싫다고 발버둥 칠 때 그래 시간 벌어줘서 고마워 하고 이런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면은 사람들이 무뎌지고 잊어버리는 게 많아지고 법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없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수족을 다 걸러내고 잘라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일반 국민으로서 지금처럼 정권의 지도층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면은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전쟁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네. 사실은 국가 원수 대통령이죠. 국가 원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의 전쟁이 나면 초반에는 굉장히 당황해서 오합지졸처럼 대응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군부대 내부의 군인들, 국방부 이런 군사 관련돼 있는 곳들은 시스템이 있어요. 전쟁 났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게 다 돼 있어요. 그게 뭐 각 부대별로, 사단별로, 군단별로 이렇게 국가별로 시스템이 있는데 그대로 돌아가면 대처는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국가 원수가 내지는 국무총리라는 뭐 국무위원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있어요. 우리나라에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정권을 행사하면 가능해요. 정부가 붕괴돼도. 그리고 솔직히 저희는 전작권이 없어서요. 미국 그 4스타리 작동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쪽팔리지만 그들이 와가지고 섣불리 전쟁은 할 게 아니라서 다들 뭐 말하는 게 뭐 저 어버이연합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말하는 게 야 이 새끼들아 이러다가 전쟁 나면 어떡하냐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말해요. 미군들이 지금 와 있고 4스타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하면 그분들도 아무 말 못해요. 한창민님의 트윗인데요. 이건 조금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대단하십니다. 박근혜 피의자님. 검찰 안팎에선 수사 대상인 박 대통령이 연말 검찰 인사를 강행하려는데 반발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권까지 행사하려고 했다고? 지금 뭐 실질적으로 식물 정부이지만 박근혜 씨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잖아요. 일부러라도. 예. 나 살아있어 이야기하려고.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꽃가 있고 놀러 다니기만 걱정하고 그것만 했다가 잘 돌아가네 생각했다가 이제 여태까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확 몰아쳐서 좀 늦었어요. 피의자님 내려오세요. 이런 것도 나왔었죠. 세월호 그날 휴진했다던 김 원장, 관리대장 속에는 이 사람이 뭐 골프장에 갔네 뭐하네 계속 쉴드를 쳤었거든요. 그날 문 안 열었었다고. 근데 네. 그날 프로포폴 사용한 기록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입수한 이 자료에 보면은 2014년 4월 16일 프로포폴 20ml짜리 한 병을 사용했고 남은 5ml는 폐기했다는 내용이 그 김 원장의 사인과 함께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뭐 인천에 있는 무슨 골프장에 지인 3명과 골프를 쳤고 인천 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도 남아있고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프로포폴이 사용되어 있는 기록도 남아있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천 공항으로 가서 프로포폴을 사용한 건가요? 아니, 그 객관적인 증거로만 맞춰보면. 그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그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날 프로포폴을 사용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벌어질 줄 모르고 그 당시 그걸 조작했을 것 같진 않아요. 남아있는 하이패스 기록이나 골프장 이런 기록 있잖아요. 요거 말고 나중에 개수를 맞추려고 이런 의사들이 그날 쓰는 게 아니고요. 특히나 뭐 그러니까 예부에 나가서 쓴 무슨 이런 장부 같은 경우는 당일날 쓰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청와대 출장 갔다가 퇴근해. 그러면 그 장부에 기록할 때는 그 다음날 기록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조작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기로 작성한 장부인데요. 그걸 뭐 굳이 그 전날 쓴 거를 그 다음날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그 전날 4월 15일 날로 똑같이 써 놓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기이기 때문에 전산도 아니고 입력 날짜가 안 나오니까 저는 그런 걸 같지는 않고. 마약류 그 장부를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날짜 기재를 좀 신경 써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를 다 대조해보면 되거든요. 이 프로포폴을 누구한테 썼느냐. 그럼 누구한테 썼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사람 차트가 남아있겠죠. 네. 그럼 그 차트에 전산 차트건 수기 차트건 그 썼다는 게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게 마약류 대장이랑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면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는 그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검찰 수사에 의해서 나온 자료들이 아니고 그 언론사하고 기자들이 파헤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계는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 사람이 김영재 성형외과잖아요. 예. 다 오픈돼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예전에 문제도 많았었고 그날 골프를 치러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병원은 오픈을 해놨겠죠. 대진의를 세웠다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병원만 오픈해놓고 환자들이 와서 뭐 처방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끊어달라 그러면 끊어줄 수 있게끔 아니면은 직원들을 혹사시키려고 나는 놀러 갔는데 너네 문 열어놓고 있어. 나 오후에 와서 진료할 거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 놓고 누군가가 영재씨 나 포폴 한 병이 좀 필요한데 그거 제가 해놓을 테니까 가져가세요. 그러고 와서 그 사람이 와서 사인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여기에 제기되는 의혹은 뭐냐면은 이 3년 동안 쓴 관리 대장이야. 네. 약품 뭐 입출 이런 거. 네. 일단 글 쓴 게 마치 하루에 한꺼번에 쓴 것 같은 일괄적으로 쓰여 있고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3년쯤 쓰고 사람이 손을 맞았으면 막 떼타고 막 이러잖아요. 병원이 두려운 물품과 쓴 물품에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 한꺼번에 뭔가를 쓴 것 같다는 느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단 한 권의 책도 무료 배송해주는 온라인 서점이 오픈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도서를 판매하는 창고형 서점, 이름은 동네 책방입니다. 신간 베스트셀러, 유아 도서, 어린이 전집, 학습 만화, 아동 학습지 등
어린 자녀를 두신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아주 유익한 책방이 될 것입니다. 모든 상품은 10% 할인에 5%에 해당하는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이분들이 장사가 잘 되셔서 새날 애청자들이 키운 온라인 서점 하나가 널리 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포털에서 동네 책방을 검색하세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동네 책방 앱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동네 책방. 아까 이야기 좀 나왔었지만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는 대통령이야를 땡깡 피우고 있는 그 사태까지 한일 군사정보협정하고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박근혜 스스로가 나 대통령임을 강조하기 위한, 그래서 이런 그 식물 정부에서 막 밀어붙이야 절대 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강행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서명하는 날에도요 밀실로 서명하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인을 했잖아요. 앞으로 일본이 한국에게 한국의 도로 항만 기록 등을 요구하게 된답니다. 이 협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요 이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보를 갖게 되는 상황. 이것 때문에 독도 훈련도 못하게 했었잖아요. 최근에 며칠 전에. 예. 110년 만에 을사늑약이 재현되는 건가요? 오늘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 서명식이 있었죠.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하고 일본의 대사가 서명식을 했는데 사진 기자들이 취재를 요구하는데 취재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진 기자들이 사인하라, 서명식에 들어가는 이 국방부 장관 지나가는 통로 앞에 카메라들을 다 내려놓고 항의 시위를 했네요. 그 사진 정말 멋있었어요. 최소한 이 정도 배짱들은 있어야지 기자들이. 그리고 다들 팔짱 끼고 있어요. 네, 팔짱 끼고. 일 안 하겠다는 거죠. 노려보면서. 빈무덤2님의 트윗인데요. 을사늑약 111년 만에 병신늑약이 체결된다. 병신. 군사 비밀을 통째로 일본에 넘겨주는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이 24일 서명 후 발효된다. 이같이 중대한 협정이 국회 동의 없이 진행되는 법률상 허점도 놀랍지만 전국 혼란 와중에 강행하는 박근혜 저희가 의심스럽다. 날씨도 추워 죽겠는데 사람 마음 스산하게. 박근혜 말이에요. 네. 날씨도 추워 죽겠는데. 저한테 그러신 줄 알고. 뭐 잘못한 거 있으세요? 아니 그냥 괜히 그래요. 거기가 그 박근혜 아빠 목소리를 자꾸 나오는 자리라 그 자리가. 아 내가 지금 감정이 빙의 됐구나. 아랫돌이 얘기는 하지 마. 그 와중에 그 국민의당의 정동영 의원이 있죠. 정동영 전 장관 양반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그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에 대해서 폐기 특별법을 제출하겠답니다. 그 협정 폐기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뭐 이게 제출돼서 의결이 되면 폐기되는 거니까 그런 희망도 또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이렇게 트윗을 올려주셨네요. 국회에서 이렇게라도 해야지요. 강추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한핑크는 지금 이 실행자이기도 하지만 얘는 정말 국방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격이 안 맞아요.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자기랑 전혀 합의 안 된 상태에 국무회의에 상정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갑자기 사드해? 네! 하고 국무총리랑 같이 성주 내려갔다가 계란 맞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일 군사정보협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민구는 그냥 정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정말 박근혜의 똥 닦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럴 때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 정도 장관이라고 하면요. 거부할 수도 있어야죠. 안 되는 거를. 이게 지금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미국의 요구대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한국과 일본이 동맹을 해서 북한과 맞서라는 거예요. 북한 핵 대응용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일본은 이걸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유가 사실 북한의 핵의 조준점은 미국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일본이 더 가깝습니다. 그 핑계로 지금 일본도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굉장한 무기 팔아먹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정말 봉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사드, F-35 지금 방사청장은 최근에 어마어마한 말을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해줘야지요? 방사청장. 그 방사청장이 박근혜와 대학교 동기동창이라는 CC였나 둘이. 장명진 방사청장과 사드와 한일 군사정보협정과 F-35가 럭키드 마틴과 다 연결돼 있다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 보통 일반적인 거래에서도 이렇게 먼저 그 리베이트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계약서에 서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쥐새끼인 임명박도 1시간 전에 못하고 꼬리 내렸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서울 토박이님이 이렇게 트윗에 올려주셨습니다.
외정시대 일본 순사 출신 최태민과 일본군 장교 출신 박정희의 딸년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작금의 국정농단과 일본군 정신대 위안부 졸속합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친일 반민족적인 국정교과서 발간 등 친일 행각에 치가 떨린다. 이날을 목놓아 통곡한다. 이렇게 올려주셨나요? 한민구 관련한 트윗들이 무시무시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읽기가 무서울 정도로 민심이 뜨겁네요. 야당은 민의를 받들라님의 트윗인데요. 네티즌 수사대는 한민구의 가족사항을 공개했으면 한다. 이미 나라를 팔아먹은 역종놈들 집안이니 가족 신상 명세 털리는 것 정도는 각오했을 터. 또한 너희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법으로 너희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진짜 돌로 쳐 죽일 거다. 결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민구가 의병장 손자였나 봐요. 부끄럽다 진짜. 예,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트윗과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조상들한테 얼마나 민구스러울까요? 정말. 자,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건요. 26일 날 있을 촛불입니다. 이 촛불은 지금 예고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 촛불을 들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지금 기세가 오를 대로 올라 있거든요. 이제는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더군다나 민정수석으로 뭔가 살아나보려고 꽂았던 최재경마저도 그만 내려앉는 상황이에요. 박근혜 컨트롤할 수 있는 검찰은 없어요. 검찰도 결국 국민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검찰 조직은 해체될 수도 있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 해체가 되지 않더라도 온갖 권력을 다 나눠먹기를 해야 됩니다. 이 국면 잘 지내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26일을 최후 통첩일로 잡고 있죠. 26일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지금 탄핵하는 그 일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일 지나서도 하야를 하지 않으면 탄핵에 바로 이제 즉각 돌입하는 거예요, 국회가. 26일이 분명히 변곡점이 되는데, 모으려면 모을 수 있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만 모았는데 200만 모아줄게. 200만 모았어. 300만 400만 모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 어떤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후에 어떤 역사에도 모아보지 못했던 숫자가 모여도 안 내려온다고 하면 결국에는 마지막 카드로 탄핵밖에 없는 건데,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저는 정치권만 탄핵을 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언론들도 26일 이후에도 박근혜가 버티고 있으면 히든카드는 그때 준비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부끄러운 거, 더 이상 까발려지면 안 되는 거,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정말 분노할 만한 거, 그런 것들이 26일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덮쳐보니 효도르님이 트윗에 올려주셨습니다. 효도를 덮치면 어떡해. 큰일 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심지어는요, 트위터 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만들 때 패널 해보시려고 제안까지 했던 분이에요. 효도르님이요? 덮쳐보니 효도르님. 반갑습니다. 머리가 길어서 덮쳤는데.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를 써주셨네요.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 반기문 총장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손석희. 원래 별명이 우려총장이라면서요? 기자. 네. 크크크크.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트위터의 중요 키워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최순실과 엮기느. 엮기느. 예. 엮기느. 왜 그랬냐면은. 엮기느니. 한겨레 신문의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최순실과 엮이느니 무능한 바보 되겠다는 김기춘. 김기춘은 최순실을 모른다 했거든요. 빈 무덤 투님의 트윗인데요. 김기춘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오르내리자 언론과 연속 인터뷰를 해명해 나섰다. 내용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자신만 까맣게 몰랐다는 것이다. 다른 의혹들은 사실 아니다로 모른다로 일관했다. 최순실과 엮이느니 차라리 바보가 되겠다는 권모술수 권위자다운 전략이다 하시면서, 세입자가 건물주를 모를 수 있나. 최순실 정권이잖아요. 그 농단이 벌어지고 있는 게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재임할 때 가장 심했고요. 심지어는 박근혜가 취임하기 전에도 최순실 건물에서 세입자로 새들어 살았다 그랬잖아. 사무실이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최순실을 몰라. 정말로 모른다고 하면 이 사람 그냥 바보인 거고. 정반대로 정말 알고 있음에도 거짓말하고 있으면 정말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거짓말하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인 거죠. 간악하다고 할까요? 너무도 뻔한 거. 박근혜가 하나의 나라로 따지면은 최순실이 내치를 담당했으면은 김기춘은 외치를 담당한 인물이에요. 박근혜 나라에 안방에는 들어가보지 못했을지라도 안방에는 최순실이 들어가서 휘젓고 다녔다고 하면 나머지 그것을 지키는 역할, 호위하는 역할은 김기춘이 해왔잖아요. 그러면 정반대로 최순실이 완전히 농단한 정권이라고 하면 최순실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거 아니야.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가 바보였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바보가 돼서라도 사법 처리를 피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대선 불출마 선언한 김무성 의원인가요? 이 사람을 그냥 빼놓고 할 뻔했네. 사막을 건너는 코끼리님의 트윗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개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건 최순실이 아님.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자 최고 결정권자였었고 부산 유세 때 박근혜 당선시키겠다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까지 까일근 김무성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임이라고 그러네요. 올려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유민 아빠 김영호 님도 트윗을 하나 보태셨는데요. 박근혜와 한 배를 탔던 김무성, 합리적인 보수 재탄생의 미랄 내세우며 대선 불출마 선언했다. 이명박과 친일 세력에 방패막이 하자는 건가? 이렇게 올리셨네요. 보수를 이기는 법이라는 무슨 지침서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투항하는 적은 사살하지 말 것. 사실 박근혜 권력 무너뜨리는 가장 충실한 역할은 새누리당이 해야 돼요. 김무성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에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가 서울대 포기 선언하는 것과 같네. 사실 그건 웃기긴 했어. 딱 맞아. 나와봐야 자기 돈이나 깨지지 뭘. 굉장히 민주주의적 개념이나 있는 것처럼 불출마 선언을 해놓고 보수의 괴멸을 막겠다. 뭐 이런 식의 타이틀을 거는 거지. 남자 박근혜 아니었습니까? 온갖 막말과 함께 정말 애정이 교차하는 우리 무성이 형 참. 왜? 이 새끼 진짜 감정 상하게 만드네 이 새끼야. 등치이 커가지고 이 새끼야. 아까 사다 주신 모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는 뒷속 가보게 마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 새가 날아든다의 홈페이지는 www.birdfly